일단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영상 제작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 제작 프로세스는 일단 그 클라이언트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이제 시작을 하겠죠. 업체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업체 클라이언트와 킥오프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 킥오프 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영상을 누가 볼 것이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어차피 클라이언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킥오프 미팅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시청 대상, 그 다음에 뭐 기획 의도 등등, 그 다음에 정해진 예산이 있는지, 어떤 컨셉이나 어떤 포맷으로 제작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 미팅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내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내부 회의는 주로 그 연출 팀장, 그다음 담당 PD, 담당 작가,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디자이너들과 내부 회의를 거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1차 그 미팅 때 나왔던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네. 고객들의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해서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작가가 작성을 하고 그 킥오프 미팅과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그림은 어떤 그림을 쓸지, 자막은 뭐가 들어갈지, 그다음에 뭐 나레이션은 어떻게 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구성안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요. 그 구성안을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합니다.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될지, 아니면 수정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피드백을 몇 번 주고받으면서 최종 시나리오가 확정이 되고요. 1차 완성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해서 수정할 게 있는지 없는지 몇 번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제 최종 그 영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유튜브 영상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스보다는 조금 간결할 것 같긴 한데, 이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업체에 맡기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직접 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업체에게 맡기다 보면 뭐 퀄리티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장점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요즘 어떻게 보면 핫한 유튜브 채널들인데요. 그 첫 번째는 왓썸맨이라고 G.O.D의 그 박준영이 출연하는 유튜브 컨텐츠고, 현재 구독자가 169만 명, 그 다음에 네이버 TV와 페이스북에도 함께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이사벨이라는 뷰티 크리에이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사벨 아트에서 제작하는 그 컨텐츠인데요. 현재 구독자가 206만 명 정도 되고 카카오 TV에도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핫한 유시민의 알릴레오라는 컨텐츠는 방송 공개 후 반나절 만에 구독수가 21만 명을 돌파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컨텐츠입니다. 그럼 이 컨텐츠들을 짧게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니? 자는구나. 장난 아니야, 끝장나. 아시겠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오빠야, 밥. 그래, 그렇게. 그리고 밥이 묵었다고? 묵은 밥 누가 먹는데? 어렸을 때는 또 하나 주세요. 네, 이거 18,000원입니다. 아, 많이 비싸졌네. 1978년도 때는 아마 1,200원이었어요. 선생님 받았다고. 우와. 아, 저런 거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딱 보면 짜장면 집 같아. 북경 뭐. 이거 뺨이다. 이거 뺨인데. 진짜 뺨이래. 가짜 뺨도 있었나?
뱀. 근데 여기가 핫하다고 그래서 왔는데 뭐 여기 뭐가 핫한 거예요?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 그거 뭐지? 많이 놀이기구 많이 시소. 노노 외국에 쏘셨어요? 아니요. 아 이거 완전 핫해요 요즘에 SNS. 이분들이 핫하다고? 네. 냄새가 얘였었네. 저 밑에 보면 꼭지수가 조금 나왔어. 꼭지수 있으면 이게 이제 애기 뱄어. 아 근데 그 미안한 송아지 나오면 우리 먹잖아, 그지? 왜 욕하세요? 뭐가 좋다?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중매쟁이라고 하고 연예꾼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이분들. 아, 그럼 이거 여기 프라이유가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그래 요거 큰일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준영이 이제 핫하다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점이든 뭐 장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면서 뭐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래 옛날에는 이런 물을 사람들이 다음 먹으면서 영상을 먹는 보시겠습니다. 거지? 요거는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벨라는 그 크리에이터가 이제 화장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오늘은요 백투베이직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섀도우 편인데요. 오늘도 기본기로 알려드리는 섀도우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섀도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섀도우는 그냥 가루 타입, 프레스드 타입일 거예요. 근데 종류가 그 외에 엄청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크림 섀도우 타입도 있고요. 이런 크림 섀도우 타입은 약간 녹여서 손에 온기로 녹여서 바르는 게 좋아서 손으로 문질러서 쓱쓱쓱쓱 바르는 걸 더 추천하고요. 이런 크림 섀도우를 브러쉬로 발라야 된다라고 했을 이런 때는 식으로 이제 인조모를 꼭 화장법,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벨가 제일 유명해진 거는 이제 어떤 그 셀럽들 화장법을 따라하는 식으로 해서 되게 비슷하게 결과물을 봤을 때 그 셀럽과 되게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진 케이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464개인가의 컨텐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네, 제일 핫한. 알릴레오. 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11월 실제 12월에 1회는 KT 50 그 통신구 거의 1시간짜리라서 그 또 짤이라고 KFC 에서는 하는 그거를 조금 원수가 축소한 터져서 네,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피해가 났죠. 그 전문가들이 사고 경위를 보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땅 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묻혀져 있는지 정확한 지도가 없다. 우리가 발을 딛고선 땅 밑에 뭐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땅 밑에 뭐가 있는지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정보들은 땅 밑에 있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 많은 정책들, 참여정부에서 시작했고 또 들어오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것들인데 제대로 이렇게 조명을 받지 못해서 많이 뒤틀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뿌리가 뽑히기도 하죠. 그래서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네, 있는 이 세상, 지금 요 앞서 우리가 보셨던 만나는 정보, 요거까지 해서 이제 세 가지 영상은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있는 뭐 초급, 중급, 고급을 나눈다면 뭐 고급, 중급에서 고급 정도의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이런 영상들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초급자들도 이제 만들어서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또 한번 두 가지 정도 보시겠습니다. 알릴레오가 경쟁하는 것처럼 피자예요? 아니네 불닭갈비 피자. 근데 떡갈비?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건 뭐 기획 의도도 없고 뭐 뭣도 없습니다. 네. 그냥 찍고 싶어서 네, 찍은 거고요. 이거 이름이 뭐지? 양파 소스.
치즈 가루? 날치찜 덜어서 먹을 거예요. 우리 것도 줘야지. 왜 내 건 안 갖고 와? 이거 우리 둘이 같이 먹을 건데? 일단 파인애플도 2개 꺼내자. 나 이거. 오! 안에 떡 들어있다. 여기 안에 떡 들어있어. 보여줘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 탑 랭크 중에서 어린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60억 이상씩 버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다음 세계적으로도 1위에서 8위까지 중에 아마 1위가 그 어린이가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 컨텐츠일 거예요. 그게 작년에 200억 정도 수익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짝 기린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취미 수영입니다. 제가 지금 수영을 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한 달 만에 드디어 이제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카메라 한 대로 자막이 간단하게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가 아마 시작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손목, 발목, 무릎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하다 보면 아파서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이 뭘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변잡기적인 얘기들을 주로 이제 하는 컨텐츠들이 많고요. 물론 수영장마다 다르겠지만 이 채널도 뭐 구독자 수 많지 않지만 뭐 여행 간 거라든지 뭐 자기가 뭐 지금처럼 취미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뭐 설명하고 뭐 그런 종류의 컨텐츠입니다. 자유형을 조금 더 완성시키고 그리고 이제 배영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비용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다르고 뭐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뭐 똑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A사와 B사가 만드는 비용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책정할 때는 저희 회사에서 받는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선 그 왓썸맨이나 이사베나 알릴레오나 에 대한 비용을 책정을 해봤는데요. 그 컨텐츠들을 만들 때 들었던 비용이 아니라 저희 같은 업체가 그런 컨텐츠와 비슷하게 만들 때 들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직접 제작할 경우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접 제작한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사에서 A사 이름으로 직접 제작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그 직원들을 직접 뽑아서 제작을 할 경우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선 영상 제작 비용은 크게 인건비하고 뭐 장비 비용 뭐 플러스 다른 뭐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큼지막하게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인건비에는 뭐 PD가 있을 거고 작가가 있을 거고 막 카메라 감독이 있을 거고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고 뭐 조명팀이 있고 동시 녹음팀이 있고 이제 스튜디오 여기서 말하는 스튜디오는 그 음악 작업하고 효과음을 넣어주는 그런 스튜디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장비 비용에는 뭐 촬영 장비, 카메라, 마이크 뭐 등 뭐 트라이포드 등이 있을 거고 이 촬영 장비는 때에 따라서는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렌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장비가 있는데 뭐 PC가 될 거고요. 주로 그다음에 편집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집 장비는 대여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한번 영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구입을 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그 외 비용은 뭐 네트워크 아무래도 그 업로드되는 속도나 그다음에 많은 양의 그 영상을 업로드를 할 경우에는 그 속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촬영할 때 스튜디오 같은 거를 렌탈을 해서 할 때 들 수 있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제가 사진 몇 장을 넣었는데요. 그 왓썸맨 같은 경우 이제 주로 보이는 인물은 박준영이지만
그 뒤에 이제 그 뭐 카메라맨도 2명 정도 있고 뭐 오디오맨도 있고 여기엔 없지만 PD와 작가, 조연출들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닐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이사배가 하는 컨텐츠는 혼자만 나오지만 저런 식으로 카메라를 좀 줌 아웃 해보면 뒤에 PD, 뭐 카메라맨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요 맨 아래 어두운 사진은 뭐 CF 촬영이긴 한데 유튜브 촬영이 아니고요. 저런 정도로 이제 스태프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채용을 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정도 유튜브 영상 비슷하게 만들 정도가 되려면 PD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 작가도 마찬가지로 뭐 3년에서 5년, 카메라도 3년. 근데 카메라는 사실 그렇게 그 경력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최소 3년 이상만 되면 저 정도 영상은 촬영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션 그래픽, 아까 그 박준영 그 왓썸맨을 보시면 뭐 자막도 재밌게 들어가고 막 뱀 사진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팀이 되겠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입할 수는 있는데 구입하는 것보다 좀 제대로 하려면 그냥 그때마다 그 외주를 써서 하는 게 비용상으로 아마 좀 저렴할 거예요. 그 조명을 많이 쓰지 않으면 구입을 하면 되는데 조명을 좀 많이 쓰는 그 영상을 만들려면 조명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 한 세트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아까 그 중간에 그 브레이크 타임에 보여줬던 영상들은 뭐 좀 싸게 한 100만 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그 조명들이었고요. 그래서 좀 조명이 많이 들어가고 좀 전문적인 빛을 좀 요하는 영상을 만들 경우에는 외주로 쓰시는 게 낫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인원 1년으로 봤을 때 연간 한 1억 2천 정도 인건비만 지금 드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장비인데요. 사실 장비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넣어놨는데 지금 저런 DSLR 영상 전문 DSLR 그 다음에 저기 보시는 뒤에 보시는 카메라처럼 저희가 흔히 말하는 6mm라고 하는데 6mm 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휴대폰으로도 촬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그 좋은 광고에서나 사용하는 뭐 레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 오디오 그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저 하나만 넣어놨는데 뭐 핀 마이크가 있을 수 있고 뭐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처음 제작하실 때 저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사진을 그냥 몇 장밖에 안 넣어놨고요. 만들려고 하시는 영상이나 뭐 영상 용도나 뭐 종류에 따라서 장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조명들도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조명인데 아마 세트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저렇게 그냥 카메라 위에다 다는 조명도 있거든요. 저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만 찍고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좀 어둡다 싶을 때는 뭐 저런 정도의 조명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뭐 장비들이고요. 이제 밑에는 편집 장비들인데요. 대부분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듀얼 모니터를 많이 써요. 한쪽에는 뭐 그 프로그램 모니터처럼 크게 이제 편집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오른쪽은 저희가 뭐 타임라인이라든지 뭐 레이어라든지 그거를 올릴 수 있게 저렇게 듀얼 모니터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PC에 비해서 조금 고사양 PC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노트북으로도 많이 작업을 하는데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고사양 노트북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그 구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OD 마크 4까지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OD 마크 3에 그냥 기본 렌즈를 구입했을 때 드는 비용이 한 450만 원 정도.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 옆에 제가 비고런에 썼던 것처럼 50만 원대 캠코더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제가 써놓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저 OD 마크 3는 이제 DSLR이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영상도 찍기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 초점을 수동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저런 거를 사용할 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주로 촬영을 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저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알아서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비교를 해봤고요. 마이크도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조 마이크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마이크인데요. 좀 구입하는데 아마 30만 원, 30만 원대의 마이크가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브레이크 타임 때 보셨던 그 영상에는 저가 마이크 쓰지 말라고 했는데 2만 원대 저가 제품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핀 마이크 같은 경우는 구입하시는데 한 100만 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PU나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램 같은 것들이 조금 고사양이어야 하다 보니 가격이 뭐 최소 200만 원 이상, 모니터 포함, 듀얼 모니터 포함해서 저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래픽 카드를 뭐 좋은 걸 쓰지 않겠다, 조금 느리더라도 비용을 아끼겠다 하시면 저거보다는 조금 다운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집 프로그램은 뒤에 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소니에서 나오는 베가스라든지 애플에서 만든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어도비에서 만든 그 어도비 제품 군등이 있고요. 이거는 뭐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버전도 있고 월에 뭐 한 5만 원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 번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 조명도 뭐 저기 써있던 것처럼 그 개인 혼자 그 아까 이사회 같은 컨셉으로 혼자 나오는 그 컨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조명 정도 한 앞에 2개, 뒤에 하나 정도거든요. 뒤에는 이제 후광, 뭐 쉽게 말해서 후광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림자를 없애고, 그래서 한 3개 정도 해서 싸게 하면은 뭐 진짜 싼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에서 그 플러스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장비는 구입을 하셔도 되고 대여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구입을 해서 몇 편을 만드는 것과 대여를 해서 몇 편을 만드는 게 어떤 게 더 저렴할지는 뭐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빌리는데 24시간 기준으로 오디 마크 3 뭐라고 렌즈 하는데 약 10만 원 정도 24시간 대여 비용이 들고, 마이크는 한 10,000원 정도.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랑 편집은 프로그램은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명도 구입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뭐 대여하는 데는 5만 원에서 뭐 한 10만 원 사이가 되는 게 보통 금액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이제 그 중급에서 고급 정도인 거고, 요건 아까 초급 그 피자 먹방에 드는 비용인데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기획 의도도 없고 뭐도 없다 보니 PD도 엄마고 작가도 엄마고 촬영은 엄마 휴대폰으로 하고 뭐 자막도 이제 엄마가 넣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보니까 그 무료 어플이더라고요. 그 무료 어플로 편집을 했고, 뭐 드는 비용은 이제 피자 2판 비용만 들은,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로 이제 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혼자 그 수영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컨텐츠에 대한 제작 비용이 어떻게 보면 진짜 처음 시작하는 초급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했겠지만, 그 친구가 이제 혼자 했겠지만 그걸 누군가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했을 때 PD나 작가나 모션 그래픽 자막 넣는 거, 이건 아마 한 사람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VJ라는 약간 PD랑 조금 다르죠. 촬영도 하고 편집도 어느 정도 하고 자막도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력이
뭐 하루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제작을 했을 때 이것도 사실 뭐 부르는 게 값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50에서 100이라고 해놨는데 아마 100만 원 정도면은 그 인력 한 명이 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 정도 수준이면 50만 원짜리 캠코더 정도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뭐 10편 이상을 뭐 제작을 하신다. 그러면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여를 하면 대여비만 내고 뭐 제 손에는 이제 카메라가 안 들어오지만 구입을 하면 카메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냥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초급자는 한 50만 원짜리 캠코더로 하셔도 충분히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좀 좋은 때깔을 원하시고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OD 마크 3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그 DSLR도 있는데요. 지금 거의 제일 많이 쓰는 기종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해놨고 그 구입 비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4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이제 트라이포드, 뭐 삼각대나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뺐는데요. 사실 삼각대도 1000만 원 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뭐 주로 이제 초급 수준에서 사용하실 거면 뭐 한 1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충분히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업체에 의뢰했을 때 드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의뢰를 받게 되면 저렇게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측정을 해놔서 뭐 드는 일수나 그 다음에 소요되는 그 인원수 그것들만 딱딱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제 견적이 나오는 식으로 견적을 매기고 있고 그런 식으로 네, 그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PD의 그레이드가 뭐 EX가 있고 뭐 하이가 있고 뭐 미디움이 있고 로우가 있고 뭐 EX는 뭐 하루에 뭐 50만 원, 뭐 하이는 하루에 4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그레이드 어떤 PD가 그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는 PD가 제작을 한다. 그럼 EX 등급으로 설정을 하고 뭐 며칠이 들지 그 일수만 계산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견적이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저 금액이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업체,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싸게 만드는 편이긴 한데 저희 같은 업체가 저런 비슷한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드는 비용이고요. 물론 저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의 몸값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제작비만 했을 경우에 왓썸맨 같은 경우에는 한 5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사베 같은 경우에는 뭐 450만 원, 알릴레오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고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사용하시는 PC가 윈도우군이면 주로 이제 어도비 계열의 제품을 많이 쓰시고요. 아니면 뭐 소니 계열이나 뭐 그레이스밸리에서 나오는 에디우스 같은 걸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애플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어도비 제품이면 저것도 이제 가격이 조금 변수가 있는데 편집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냥 촬영본을 이렇게 자르고 간단하게 자막만 넣을 수 있는 거는 그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화려하게 효과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뭐 애프터 이펙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 같은 거를 그리고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걸 그릴 때는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사진 편집을 할 때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6만 원 가량을 내면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초급자들이나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보다 그냥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정도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 두 프로그램만 쓰면 한 월 46,200원 정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파이널 컷 프로는 이제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한번 구입할 때 43만 원 정도. 그다음에 베가스 프로라는 거는 한 35만 원. 저것도 이제 조금 가격이 높아지면 더 쓸 수 있는 소위 플러그인이나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양으로 했을 때 한 3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 분야, 그러니까 방송가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에디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 프로그램이 좀 무겁지가 않아서 그 어도비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 프로그램도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저기 소니 제품에 35만 원짜리 베가스 프로 16 버전이 아닌 13 버전은 지금 쉐어웨어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윈도우 기반 PC를 사면 들어있는 윈도우 그 무비 메이커, 그다음에 주로 이제 DI 그 색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하는 다빈치 리졸브인데 저기서도 간단한 편집이나 효과는 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직접 제작할 경우,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장비 구입비를 했을 때 1년에 드는 비용, 위에 그 테이블 보시면 1년 동안 그 일주일에 1개 정도 업로드를 했을 때 경우,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직접 제작하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문 업체 의뢰할 경우 3억 1천만 원 정도가 들게 되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뭐 1년 동안 한 달에 한 1개 정도만 제작을 한다. 그러면 12개 정도가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직접 제작하는 비용은 한 1억 6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니까요. 뭐 일주일에 1개를 만들던 한 달에 1개 만들던. 하지만 그 전문 업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그 알릴레오 기준으로 한 약 7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뭐 그냥 저것만 보셔도 이제 좀 업로드할 영상이 많다, 제작할 영상이 많다 하면 실제 그 인원들을 뽑으셔서 제작을 하시는 게 경제적일 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그냥 뭐 정기적이지도 않고 언제 만들지도 모르겠고 만들긴 해야겠고 뭐 한 달에 1개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컨텐츠를 업로드하려면 그냥 업체에 맡기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 강의 가져드리고 질문하신 내용 직접 만드시려고 하니까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업체에서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원하지 않고요. 네네네. 제가 하는 거니까 한 번은 찍어서 편집하는 것만 외주를 줘서 개인한테 했더니 문제가 시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네. 그 사람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국제전자상가에 가가지고 네네. 내가 혼자 해서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했더니 뭐 소니 캠코더로 해가지고 뭐 마이크는 29만 원짜리 사고 삼각대 뭐 보조 메모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견적을 대충 받았는데 결점이 뭐라 그러냐면은 셀카봉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셔터를 눌러야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카메라 기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캠코더. 네. 근데 캠코더는 그렇게 자주 눌러야 돼요? 아니요, 자주 누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NG가 났다거나 그럴 때 누르는 용도지.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녹화하는 거면은 셔터를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10분, 20분. 네, 상관없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메모리만 차지 않으면 계속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시민 씨도 보니까 원고를 보더라고요. 네네. 제가 결점이 아는 게 있어도
혹시 헛말 나올까봐 아, 네네. 노트북 놓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해도 그 결점이 없나요? 그거는 뭐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텐데 아무래도 지금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고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제 보기에는 좋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드시면 그 프롬프터라는 게 있습니다. 프롬프터가 뭐냐면 그 가격이 비싼가요? 아, 그걸 저희도 이제 구입은 안 해보고 대여만 해봐서 구입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뭐 따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거냐면 실제 나는 카메라를 보지만 맞습니다. 네네. 카메라 앞에다 그걸 끼우는 거예요. 네. 그 시선은 카메라를 보는 것 같지, 보는 사람은 카메라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걸 읽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약간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게 좀 보이긴 해요. 네. 아, 네네. 그 편집 프로그램을 검색만 하시면 요즘에는 뭐 다 그 구입할 수 있게 뭐 네이버 쉽게 말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뭐 얼마 뭐 가격 비교 그냥 쇼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되시는 게 우선 그 조명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진짜 밖에서 야외에서 빛 잘 들어오고 그런 데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들어온 오디오가 아마 좀 음질이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를 만약에 움직였을 때 그 이렇게 약간 손실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전문 카메라보다 이렇게 따라오는 게 조금 느리다든지 아니면 뭐 삼각대를 쓰면은 그 밝은 곳에서 그냥 카메라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요즘 그 휴대폰들이 워낙 그 성능이 좋아서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뭐 핀 마이크 같은 걸 하나 차시고 그다음 수신기를 그 레코더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레코더에다 연결해서 음성 파일 따로, 영상 파일 따로 해서 나중에 싱크를 맞추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굳이 그런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레코더 같은 거를 어디다 그냥 뭐 화면에 보이셔도 되면 자꾸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디다 그냥 부착을 해서 안 보이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자동 녹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깔끔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편집하실 때 그냥 싱크만 맞추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맞추냐면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박수를 딱 치잖아요. 그게 이제 싱크를 맞추는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를 딱 치는 순간 소리가 딱 나니까 그 점하고 그 오디오 점하고 그 영상 점을 딱 맞춰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 이제 싱크가 맞게 쫙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으로 써서 맞춰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플로 편집을 하실 게 아니면 프로그램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아마 쓰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네.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프리미엄가 뭐죠? 그냥 보급판. 네. 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했을 때 네네. 제약이 많던가 숙련도가 나중에 그 뭐랄까 사용법이 다르던가 그런 건 없습니까? 이 지금 편집 프로그램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데 메커니즘이나 프로세스나 그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냥 그 레이아웃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뭐 단축키 같은 게 좀 다르고 명령어 같은 게 다른 거지 자르고 붙이고 자막 올리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셔도 상관없고 본인이 쓰시기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갈 때 제약이 그 어도비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무료 체험판을 한 일주일 동안 쓰실 수가 있어요. 다운받아서.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사용을 일단 하실 수가 없고 무료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FHD는
편집을 못 한다거나 뭐 4K 작업은 할 수 없거나 그런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 사이에는. 네. 근데 그 무료로 프로그램을 쓰실 줄 아시는 분이 유료로 넘어갔을 때 못 쓰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니 캠코더를 쓰면 네네. 소니에서 나온 패키지를 해야만 효과가 좋고 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는데 그 예전에는 레코딩 되는 것도 그 소니사에서 제공하는 코덱으로 다 레코딩이 되고 편집을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니 계열의 편집 프로그램을 해야 이제 잘 호환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워낙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그 카메라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호환이 되는 이제 코덱과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옛날 버전을 사시는 게 아니면 그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질문 잠깐 네네. 해도 네네. 괜찮으시죠? 좀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으신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많이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소리랑 영상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핸드폰에서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편집자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지금 이제 강의하는 것도 유튜브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기도 하고 요즘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뉴얼을 검색을 하면 그 딱 걔네들이 모니터를 딱 찍어주면서 뭐 마우스가 어디로 이동하고 뭘 눌러서 뭘 클릭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에디우스다 그러면 뭐 에디우스 사용법이라고만 쳐도 그 매뉴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좀 몇 시간 공부하시면 프로그램 하시는 데는 되게 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스튜디오라 하시면 제작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앞서 뭐 얘기가 나왔겠지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인 미디어로 처음에 이제 많이 시작을 해서 그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그때 이제 회사로 아마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회사가 처음부터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을 전문으로 제작을 한다기보다 어쨌든 똑같은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유튜브의 영상이 인기를 끌기 전에도 수많은 그 영상 제작 업체들이 있었고 지금 뭐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 영상 제작 업체들이 다 유튜브 영상도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혹시 스튜디오 대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세트 말씀하시는 거. 네. 대부분은 장소 따로 촬영 따로입니다. 장소는 장소만 빌려주고 제작 업체는 제작만 해주고. 근데 드물게 이제 같이 하는 데도 있긴 한데 주로 사진 쪽을 그렇게 많이 하고요. 영상 쪽은 다 따로 제작을 하고 이제 뭐 좀 큰 뭐 홈쇼핑 제작 업체라든지 홈쇼핑 인서트 제작 업체 그런 데는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고 뭐 카메라 감독도 다 그 안에 있고 조명도 다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정도 유튜브 업로드용의 영상들을 제작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 정도는 다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스튜디오 대여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스튜디오도 뭐 좀 천차만별인데 시간당 뭐 2, 3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영상 스튜디오라기보다 그 원래는 시작을 사진 스튜디오로 한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룸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A룸, B룸, C룸, D룸 다 컨셉을 달리해서 어떤 데는 그냥 뭐 시멘트처럼 해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얗게 해놓고 뭐 어떤 데는 집처럼 해놓고 어떤 데는 뭐 욕실처럼 해놓고 주방처럼 해놓고 이런데 각 실 하나 빌릴 때 시간당 2, 3만 원 정도에다가 더 비싼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뭐 추가되면 또 플러스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를 받는데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스튜디오를 사용을 못하게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음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카메라 셔터 소리라든지 뭐 디렉션 주는 소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통으로 빌리기 때문에 아마 시간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 룸을 다 빌려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